헬스장에서 그 남자에게 만져졌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54, 이혼한 지는 벌써 7년이 됐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자식들도 각자 인생 살고 있다. 요즘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내 하루가 궁금한 사람도 없다.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끼며 헬스장에 등록했다. 처음엔 그저 건강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 젊고 다부진 트레이너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처음이시죠? 제가 자세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내 어깨를 만졌을 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헬스장에 나갔다. 운동 때문이 아니라 그를 다시 보고 싶어서. 처음 받았던 스트레칭 수업.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려 했지만 그가 다가오며 내 팔을 잡고 등과 허리를 조정해주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내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오래였고 지금껏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기다렸던 적도 없었다. 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그는 나를 만졌고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운동이니까 도움이니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손끝, 그 눈빛, 그 숨결이 하루 종일 떠올랐다. 운동 후 거울 앞에 서면 나는 내 몸보다 내 표정을 먼저 보게 됐다. 헬스장에 가기 전 무심코 머리를 만지고 운동복 위에 얇은 아우터를 더 챙겼다. 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가 낯설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운동을 하는 척, 열심히 따라가는 척하면서 그의 손길이 다가오길 기다렸다. 어깨를 잡아주는 순간, 등을 누르는 순간, 팔을 들어 올리는 그 짧은 접촉 속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내게 다가오면서도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니 더 위험했다. 그 조심스러움 속에 나는 점점 더 그를 바라보게 됐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다. 저녁 운동을 마치고 나가려 했는데 폭우로 모두가 조기 퇴근했다. 헬스장엔 그와 나 단둘만 남았다. 우산 없으시죠? 그가 말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더 스트레칭하고 가실래요? 오늘은 복부 중심으로 잡아볼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괜히 가슴이 뛰었고 거절할 이유도 만들지 않았다. 내 몸이 그에게 맡겨졌다. 그는 허리를 받치며 자세를 도왔고 나는 그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따뜻한 숨소리를 코끝으로 느꼈다. 그의 손이 내 옆구리에서 천천히 올라올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온몸이 굳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우산은 결국 소용이 없었다. 둘은 비를 맞고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다. 옷은 젖었고 어깨에 담요를 둘러준 그의 손이 내 피부 위에서 느껴졌다. 나는 떨렸고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오늘은 운동 말고 좀 더 자연스럽게 쉬고 가세요. 그 순간 내가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택시 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고 도착한 곳은 낯선 모텔도 아니었다. 그의 집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레 안았다. 오래 참아왔던 몸과 마음이 그날
서로에게 닿았다. 나는 그에게 안긴 채 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침대는 따뜻했다. 말없이 껴안긴 채 나는 몇 번이나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그의 입술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오래도록 남을 감각이었다. 그가 이불을 덮어줄 때, 그가 내 머리카락을 넘길 때, 나는 더는 엄마도 이혼녀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여자였고, 그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낀 체온이었다. 오랜만에 받아본 원함이었다. 누군가의 욕망이 아니라 존중 속의 터치였고, 내가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다. 그날 밤 이후 내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고 옆에 누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쁘게 잘 자고 있었다. 숨결이 고르고 이 사람에게 품은 내 감정이 거짓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내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현실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 그의 직업, 그리고 내 상황. 그는 트레이너이고 나는 회원이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야 할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조용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아침을 맞았고,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겁이 났다.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가 괜히 차갑게 군다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고, 그가 예전처럼 대한다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결국 다시 헬스장에 갔다. 그는 내게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다. 잘 지내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 거기에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동을 시작했고, 그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내 몸에 닿았다. 나는 웃었지만 속은 울고 있었다. 나는 헬스장을 계속 다녔다. 그도 여전히 트레이너였고 나는 여전히 회원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내가 혼자 착각한 걸까? 아니면 그도 말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래도 좋았다. 그날 밤의 기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인사를 나누고 그는 여전히 내 자세를 바로잡아줬다. 그날 이후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다만 나는 그날의 나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젠 거울 앞에 서면 운동 효과보다 그날 밤 그 남자의 손길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내 안에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걸 알려준 그가 고마웠다. 우리는 선을 넘었지만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다시 살아있는 여자로 깨어났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어떤 감정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